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하나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2%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약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폭락했던 뉴욕 증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관세를 계속해서 부여하겠다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 15% 하락을 필두로 M7 시총이 1,100조 원가량 줄어들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하락 출발한 우리 시장 오늘 회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하락이 오늘 하루 만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나스닥 내지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많이 이미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국내 증시가 개파락을 보였지만 정말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양봉으로 마감하고 있어요. 떨어졌는데 양봉 마감, 떨어졌는데 양봉 마감.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의 밸류 평가 자체가 지금 다르다는 거죠. 미국 증시는 고밸류, 특히나 비싼 종목군들이 M7 위주군에 있었다 보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내려오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빠져 있었던 종목군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이미 밑에 바닥권에 떨어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우리가 했었던 만큼 저평가 대비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시황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자료와 함께 현재 시장의 구간을 함께 체크해 보면서 나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몇 가지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내려오면은 선물 옵션 내지는 지수물 기점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설명을 제가 간간히 드리고는 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 내려갈 때는 풋옵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시, 특히나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올라가줘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올라갈 함께 수 나오기 있죠.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미증시의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같이 한번 화면 자료 통해서 먼저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 지금 US 토탈 옵션 풋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풋 옵션의 볼륨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금리 인상 사이클 때보다 현재 풋 옵션 볼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위에 지금 뚫고 올라가 있죠? 네, 위를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풋옵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은 오히려 우리도 하방 배팅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풋옵션 볼륨이 역대 최고 사상치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그런 해석도 분명한 게 맞겠지만 항상 이에 반대작용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 엔비디아에 대해서 옵션 비율을 11월 달부터 항상 얘기 드렸었던 부분은 콜옵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옵션 볼륨이라는 거는 한쪽에 항상 쏠렸을 때 반발작용이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은 경우에 풋옵션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그러면은 숏 커버링 현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전반적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 라인들이 다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언더슈팅 구간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밀려도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옵션이나 기술적인 구간 내에서는 반등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반등의 시발점의 가능성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시장 내에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지난 시장의 파월 연준 의장이 안정감 경기 괜찮다. 괜찮다. 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어떻습니까? 빠졌잖아요. 어. 왜? 트럼프가 나 주식시장 안 본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시장이 항상 최근에 그 너무 학습이 빨라요. 학습과 대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네. 트럼프 1기 때 당시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것까지 자료도 한번 보실 텐데 18년도 때 당시에 최초 미중 무역 분쟁 터졌었을 때 시장이 하락분이 터져났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현재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이전, 정확하게 이거래일 이전, 미증시 이거래일 이전 자료로 형성된 차트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밑으로 하회했는데 초록색이 트럼프 1기 때 당시 미중 무역 분쟁 자리고 네. 지금 빨간색이 지금 현재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만큼 떨어지기도 조금 더 밀렸습니다. 유사치 구간이 이미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유사성 구간으로만 챙겨 보시면은 이미 트럼프 1기 때, 2기 때 마찬가지인 국가 구간 내에서 일단 1차적인 파동은 떨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와 지금 당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과 인하와 관련된 사이클 자체는 다를 거기 때문에 네. 큰 틀의 폭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려볼 필요는 있지만 단기 기술적인 요건상 내에서는 거의 다 떨어졌다는 점,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지켜보고 넘어가야 된다. 우려감이 굉장히 많을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증시가 이 우려감에 대해서 많이 지울 수 있었던 거는 우리에게 조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보고 뭐 조방수라고 해주시던데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명이 있다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조선과 방산이 이미 그거를 지탱을 해줬고 그거를 지금 증빙을 하는 게 신용장고예요. 신용장고가 3월 6일자가 신곡 이제 새로 나왔는데 어떠냐? 고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용도가 일부 한쪽에 쏠려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신용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옮겨가는 형태 흐름,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쪽으로 일단 지켜봐야 된다. 오늘은 저는 이쪽으로 좀 오늘 주목하기 위해서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와 함께 비교한 차트도 만나보셨습니다. 현재 우려감도 크고 큰 폭으로 하락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하방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사료주 오늘 조금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미국 당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계란 수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어제부터 미국의 농산물 관세 부과를 시작했죠. 사료 테마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료 테마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다뤄왔지만 좀 단기성적으로 특히나 하락이 시장의 낙폭이 떨어질 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자, 지금 미국 에그플레이션, 에그 달걀의 가격은 어떨까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제 이격이 좀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좀 어렵네요,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면 사실상 금리 인하 쪽으로 보면서 네. 채권 금리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채권 금리 수익률이 4.2에서 더 떨어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과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에거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앞서가지고 이미 중국향에 대한 관세 이야기까지 붙였을 때는 이 이야기들 이미 캐캐 묶은 이야기입니다.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한 달 내지는 2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미국에서 계란이 비싸서 닭을 키워서 네. 계란을 얻는다. 저희 집도 그래서 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래서 오늘장 일단 음봉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딱 오늘 나올 만큼 상승분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KC피드 말고도 뭐 대주산업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시장의 반응도가 없다가 이런 악재성 재료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에그플레이션과 연관을 짓다 보니까 사료주까지 오늘 미래생명자원도 미래생명자원은 제가 이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2월 달이었죠. 미래생명자원이 2월 달에 네. 포트 편입했었던 종목인데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4,760원 저항대를 일단 강하게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얘기하면은 여기서 같이 붙이는 거는 사료니까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은 어떻다? 올라가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상승분이 물론 일단 단기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악재 재료 내지는 시장의 하락폭이 조금 더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관세 내지는 인플레이션과 우려감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한두 번 정도는 더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지금 상황을 모색 새로운 또 이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정에서 항상 걱정분들을 많이 하시곤 하지만 조정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겁에 걱정에 질려서 탑승하시는 것보다는 이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료주 관세도 그렇고 인플레 우려로 잠깐 다시 한번 반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마무리해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에너지주 소식도 함께 짚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에너지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에너지주 너무 오래 하긴 했습니다. 네, 휴스틸이랑 넥스틸은 지금 쉬고 있어요. 장 초반에 뭐 화성밸브나 아니면 동양철강과 같은 종목들까지
내용적인 측면 내에서는 지금 확실히 인플레이션 부근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 경기 침체와 연결성을 지어 봤었을 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통신주 그리고 에너지주, 전일 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로이 또 기사를 같이 띄워주면서 보조금 지원, 국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휴스틸, 넥스틸도 더 갈 수 있다. 휴스틸이랑 넥스틸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넥스틸을 좀 먼저 볼 건데 넥스틸은 지금 과열주의보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주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가에서 보시면은 네, 기간 조정 형태로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철강 관광 관련주들 내지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점이 보유할 수 있는 게 물론 미국 향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앞선 12월 3일 사태로 빠졌었던 대한고래 테마성이 사라졌었던 게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도 새로이 이제 또 내달 내지 이달 말 내달 초까지 해가지고 새로이 또 입찰 공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럼 정부 내 사업 진행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매력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AI 개발과 마찬가지로요.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반도체 덕분에 이 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 일단 좀 과열이 풀리고 다음에 차트 형상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차트를 잘못 들었네요. 아이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64,800원, 고가 6.5%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미얀마랑 호주, 세넥스 이제 이미 해외 쪽으로 이 가스전 개발 사업 쪽으로 이미 FLNG 쪽으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대장주들이 쉬어가고 있으니 대형주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바로 포스코 그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와 연관성 때문에 상승분과 하락분에 대한 조정분을 이미 다 마무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본연의 사업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이제부터는 좀 기억하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본연의 사업 쪽으로 이제 집중하고 에너지로 우상향하는 모습 만들어가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차트를 통한 분석 만나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슈와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빠지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3%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자리까지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은 기회니까요. 그렇죠. 조정은 기회고요. 지금 무서우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시면 안 된다. 저는 오늘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182,100원에 현재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좀 방어주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도를 높이실 거예요. 통신주, 엔터주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의 최고의 방어주는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많이 크게 거두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일부 비중 덜어가면서 이동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소식으로 인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방산에 대한 수요를 채우는 것을 어디로 채운다? 유럽 방산 기업을 통해서 채우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악재적인 모습 속에서도 방산주들이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국 중심주의가 좀 만연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방산주에도 좀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지금 같이 붙고 있는데 이미 많은 수익분들을 우리가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동하자. 그리고 앞서서 옵션이나 기술적인 내용 내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슬슬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같이 함께 엔비디아와 반응이 빠른 SK 하이닉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긍정적인 내용들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17일 엔비디아의 GTC 2025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두 참가를 하면서 기술력과 관련된 브리핑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HBM의 차세대 전략 제품에 대해서 공개 내지는 이제 청사진을 또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발휘해주면은 받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거래일 기준으로 TSMC에서 2월달 2개월치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사실 비수기 구간입니다.
비수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잘 대비해서도 나왔잖아요. 성장이 굉장히 네. 좋았어요. 성장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개월 매출이 24조가 찍혔어요. 동기 대비해서도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AI 수요는 견조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수요는 견조하고 밸류 부담이 지금 덜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경기 침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들 많이 빠졌다.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 접근. 더 빠지면은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까지 맞닿은 상황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우선적으로 하향 추세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하향 추세 상단선인 20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6만 8천 원 구간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들 내지는 지수의 반등이 나올 경우 가장 빠르게 올라올 섹터는 바로 반도체니까요. 바이 더 딥 전략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현 시점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0만 5천 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